미르 뒤에 최순실 이름을 언론에 등장시킨 분이 이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 탐사보도팀이나 혹은 한겨레 전체 전사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분이 혼자 아니거든요. 아니 취재는 여러분이 했지만 당연히 그 결정을 내리는 애초에 팀을 만들어서 이걸 잡자. 예를 들어서 김연애 최초로 올렸죠. 그 다음에 호텔을 독일에 가서 처음 찾았죠. 독일로 무대가 옮겨진 게 처음이에요. 한겨레에 의해서 그때 WK 일로 돈 빼내는 거구나 이거. 단순히 딸 특혜 이게 아니라 돈을 빼돌렸다 이쪽으로 라고 처음 얘기하고 이대 정유라도 처음 얘기하고 사실 굉장히 큰 물꼬를 많이 텄으나 손석희만 주목을 받고 있어. 김의겸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오늘 깔때기 좀 데려 나왔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요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처음에 왜 저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남들이 알려주니까요. 누가요? 알만한 사람들이. 그건 본인의 공이 아니잖아.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죠. 네. 여기 뭐 더 있다? 처음에는 저는 우병우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병우. 네, 그래서 우병우를 취재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인 분이 김 기자, 괜히 헛다리 긁지 말고, 우병우가 아니라 미르야. 본질은 미르야. 그러니 미르를 파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8월 말인데,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TV조선을 못 봤는데, 미르가 뭐지? 미르가 뭐예요? 그랬더니, 기자 맞아? 기자 맞아. 일단 혼나고. 네, 혼나고. 그래서 이제, 얼른 전화를 끊고,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리고 이제, 검색해보니,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만한 분들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만나본 중에 한 분이, 이 배우의 미세스 최가 있어. 미세스 최. 그러니 미세스 최를 한번 찾아봐. 이래서 제가 후배들 몇몇하고 같이, 처음에 사건을 좀 이렇게 처음에 촉진을 하자마자 최가 탁 나왔네요. 바로 한 3번째, 4번째 만난 분한테. 그리고 TV조선도 당연히 그러면 최순실을 알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후배들하고 같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우리 팀의 이름은 최차사다. 최차사. 네. 최순실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최차사. 그래서 처음부터 최순실을 겨냥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건졌어. 이거 물렸어 처음. 그게 언제예요? 어떤 건이요? 추석 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9월 10일쯤 건졌는데 뭘 처음에 건진 거예요? 맨 처음에? 이미 미르는 TV조선이 많이 했고. 네, 했고. 그런데 이제 K스포츠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건 여기에 있다. 먹을 건 여기 있다. 그래서 네. 여기를 집중적으로 파보자. 네.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 정동춘 이사장이 나오고. 네. 근데 정동춘 이사장의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이거 좀 약해요. 네.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름은 뭐 CRC 운동기능회복센터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붙였는데 결국은 마사지 센터인데. 네. 이런 마사지 하시는 분이 마사지 하시는 분이 그 288억이나 들어가는 큰 재단의 이사장을 맡는다? 이거 좀 이상하다. 냄새난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구글링으로 그 지도를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최순실의 미승 빌딩, 그 신사동에 있는 집업 유명한 빌딩인데 거기에 최순실이 살았는데 지도를 보니까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스포츠 마사지 센터가.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있다. 분명히 단골이야 단골 이거. 단골이야 맞아. 그렇죠. 특히 정유라가 승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엄마가 딸 데리고 분명히 여기 가서 마사지 받았을 거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에 다닌 게 분명하니 단골 고객들, 거기 고객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객들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했는데 그게 9월인데 이미 5월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거기가. 거기 이 마사지 센터가. 네. K재단으로 가면서 닫아버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문을 닫아버려서 저희들이 후배가 찾아가 봤더니 뭐 딱 이미 문이 닫혀 있어서 누가 고객인지 고객 한 명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우리 막내 방준호 기자가 저랑 23살 차이 나는데 이 기자는 바로
그때도 구글링을 하더라고요. 구글링을 딱 해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참 지금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절묘하게 전화번호 2개를 네, 전화번호 2개를 딱 따냈어요. 과거 홈페이지 남아 있을 거라 그랬을 거야, 아마. 그것도 있고 보니까 무슨 동청회 명부도 뒤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운동기능 회복센터 CRC 쳐넣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전화번호 2개를 건져냈는데 전화를 딱 해보니까 딱 바로 걸려버린 거예요. 이아무개라고 하는 분인데 그 번호가 이 정동춘 이사장하고 과거에 동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아무런 이제 경계심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또 우리 방준호 기자 굉장히 이렇게 순박하고 겸손한. 목소리예요? 예.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모도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싶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방준호 기자가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이아무개 씨라는 분한테. 그랬더니 이아무개 씨라는 분이, 잘 알죠. 5년 동안 단골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마사지 센터에 가면 마사지 하는 분이 여러분이 있을 텐데, 우리 정동천 원장님 직접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이아무개만 집중적으로 팠죠. 이게 무슨 마사지 센터 인맥으로 꽂았네? 여기까지 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동춘 이사장한테도 저희들이 다시 찾아가서 다시 물어보니까 약간 흐리긴 하지만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최순실 씨요. 네. 저희 고객이 2,000명이 있는데요. 2,000명 중에 한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분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흐리긴 했는데 하여튼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독일로 점프하게 되잖아요. 네. 여기가 또 한 분기점인데. 이대 들렀다 독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이대가 먼저였습니다. 근데 저는 독일이 더 궁금한데 왜 독일로 독일의 단서는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유라가 독일로 가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그렇죠, 친하신가 봐요? 유라. 네. 하도 이 이름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식구 같습니다. 네. 하여튼 유라가 가 있는데 그 유라가 자기가 독일에 가서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이 승마협회에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돈이 사실 몇만 원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를 유지하려면 국가대표를 국가대표 유지하려면 자기가 계속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증명해야 되니 가짜라도 뭘 보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거호프 승마장과 호프굿이라고 하는 승마장 두 곳을 주소와 함께 승마협회에 보낸 겁니다. 딸이 있는 곳을 찾았구나. 먼저. 그래서 저희들은 승마협회의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건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소를 알고 마침 우리 송호진 기자가 베를린에 연수를 가 있었어요. 지금 취재 기자가 아니라 공부하러 가 있었어요. 공부하러. 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드디어 일에서 해방돼서 베를린 공기 좋은 곳에서 공부 좀 하러 딱 갔는데 짐도 안 풀렀는데 김우겸이가 찾더니 야 프랑크푸르트를 튀어 이러니까 선배 거기 600km예요. 뭐 동네에 빈조하세요? 이러는데 제가 설명을 했더니 그럼 가야죠 하더니 차 몰고 이제 가서 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대를 거쳐서 딸을 포인트로 삼아서 독일 넘어가군요. 네. 이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이대건 한 9월 27일쯤 첫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9월 20일에 최순실 이름을 드러내놓고 이제 몇 번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다른 언론들도 그냥 무시하거나 냉대하거나.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아무도 기억납니다. 안 따라오니까. 메이저임에도. 네. 이제 그러니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최순실을 일단 이 줄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이대라고 한 가지라도 좀 붙잡고 이 이슈를 끌고 가자. 그래 처음에는 그 학점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 결석하고 그래도 학점 웬만큼 타이트하게 관리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승마 선수인데 학점 못 받는 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박수지 기자가 그 말 듣더니 선배 요즘은요 학점 받으려고 얼마나 그 혈안이 돼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해서 그래? 그럼 한번 다뤄볼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격가지로
네. 에피소드로 좀 다뤄볼 이게 생각이었는데. 다른 사건이면 안 터지니까 일단. 그렇죠. 일단 네. 그걸로 좀 끌고 가보려고 네. 생각했던 건데 국민들의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 아주 심플하거든요.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학생도, 부모도, 예비 대학생도, 졸업한 학생 모두가 공부를 일으키는 거 쉽게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이제 했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독일로 갈 수 있는 단서를 준 거 아니에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로 가서야 더 블루케이가 나온 거거든요. 더 블루케이가 나와야 이거 돈을 해먹으려고 그랬구나. 양상이 그렇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죠? 저희가 9월 20일에 첫 보도를 하고 여기 깔때기 좀 될게요. 잘 되셔야 돼요. 저희들이 가진 게 별로 없으니 다른 언론사가 따라와 주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참 인색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사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야 전화번호 줄게, 주소 줄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건도 줄게. 이러면서 다른 언론사가 따라와 주기를 바랬고 심지어는 어느 의원실에서 이제 한겨레가 이 문제를 파고 있으니 우리가 자료가 있다. 아무개 의원실 발로 기사를 써달라고 저희들한테 주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인색한 제가 야 우리는 됐으니까 이거 다른데 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언론사에. 네, 그 너그러운 마음을 제가 썼죠. 그건 그만큼 저희들이 외롭고 고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뉴스가 한겨레 발이야. 계속 해봐야.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따라 붙었고, JTBC가 이 결정타를 날렸잖아요. 네. 이 타블렛으로. 그거 네. 존재 모르셨습니까? 추적을 하면서 뭔가 있다는 뭔가 알았죠.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주변 사람들 관리를 잘 못해요. 그러면서 앙심을 품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TV조선에 나왔던 그 의상실. 이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앙심을 품고 의상실 쪽 사람들도? 의상실 사람이 아니고 네. 관련된 사람. 관련된 사람. 네, 의상실과 관련된 사람이 그 의상실이 이제 24시간 작동하는 카메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었죠. 네. 근데 거기에서 최순실과 윤전추가 나오는 그리고 그 행정관이 있었죠. 이렇게 한 행정관. 그 핸드폰 행정관. 클리너. 네. 그 행정관이 나오는 그런 그 동영상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추적 중에 미리 알았죠. 네. 그걸 조선일보가 입수했다는 걸. 그건 좀 구체적으로 알았고 JTBC가 하는 태블릿 PC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태블릿 PC는 몰랐지만 뭔가 컴퓨터 형태의 하드디스크 형식으로 이게 빼돌려져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담긴. 네, 그래서 그걸 얻어내려고 저희들이 계속 따라붙었고 가지고 있을 만한 분한테 굉장히 공을 들였고 그랬는데 안 됐죠. 네, 놓쳤죠. 네. 네. 그래가지고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블릿 다음에 태블릿 확인 사살을 해준 게 최순실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계다. 여기 완전 아까 김홍걸 위원장이 했던 30cm 예, 파일. 확인 사살 결정타를 거기서 먹였지만 확인 사살하는 거죠. 빵.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완전히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30cm 이후에 소위 77개의 녹취록 네. 그 중에 하다못해 5개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그거 어디 갔어요 도대체? 그 지금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예.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게 과연 무사할 것인가? 또는 그 파일들이 거래 딜의 어떤 대상으로 쓰이지 않겠는가? 안 된다면 본인은 잘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라지지 않겠는가? 혹은 그것까지도 안 되면 당사자의 신변을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쫙 드는데 본인이 신변 불안 안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거 보면 갑자기 길을 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툭 치더니 가족들 조심시켜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랬대요? 네네.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이성한 씨가.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불안감 때문에 아까 말한 77개의 녹음 테이프 안전하게 열었잖아요. 그걸 세 군데다 분산을 지금 해놨다고 합니다. 세 군데까지 그거 되겠나?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공개하라라고 하는 게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여태 경험해 본 바로는 3명으로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성아 씨 만나면 그 하나는 우리 김총수한테 맡겨놓으라고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때 취재 중간에 칼럼으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한테 뭐 편지글 형태로 칼럼을 쓴 적 있지 않나요? 왜 그랬었죠? 한번 제가 방상훈 사장한테 쓴 적이 있죠. 말하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상실 그것 때문에 쓴 건데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제가 그걸 잃어버린 고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지금 뭘 가지고 중요한 걸 가지고 있으니 그거 좀 같이 공개하자. 그걸 촉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9월 한 27, 8일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끌고 왔는데 이게 가진 게 다 떨어져 가니 그리고 아무도 안 따라오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하는 같이 하자. 좌우합자, 국공합자 같이 하자. 그런 의미로 칼럼을 쓴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락을 받는 게 있어요? 아마 편지 봉투도 안 뜯어봤을 거예요. 실제 보내기도 했어요. 실제 편지를 보내셨구나. 예. 자, 그럼 오늘 나오신 김에 히스토리는 대충 알겠고요. 2가지를 해주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10분 내로. 하나는 혹시 뭐 여기서 터지지 않은, 왜냐면 웬만한 건 터져봐야 이제 소용이 없거든요. 여기서 하세요, 차라리. 혹시 뭔가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 하나 던져주시고 가시거나. 그리고 최재경 수석에 대해서 짧게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분석해주고 가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초점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행적 가운데서 7월 24일의 행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7월 24일이요? 아니요, 지난해 7월 24일입니다. 작년 7월 24일. 미르가 만들기 전에 7월 24일. 17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모아서 점심을 삽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자리에는 대변인, 그 경제 관련이니까 경제 관련 수석 비서관들 다 옆에 배석을 쫙 하죠. 그리고 다 적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이러는데 7월 24일 모임은 처음에는 그렇게 있었어요. 처음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고 아주 간단한 인사말 할 때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하니까 다들 쫙 빠지고 최경환, 청와대 쪽에서는 최경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나머지 17명 딱 그러니까 19명만 있는 모임이 7월 24일 모임입니다. 이게 아직 보도되지는 않은 거죠? 네, 제대로 보도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원래 그런 모임이 한 2시간이면 길게 잡아봐야 한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날은 3시간 10분 동안 그 모임이 지속이 됐습니다. 네. 무슨 얘기가 다 그 비서진들 나가고 나서 있었던 거예요? 모르죠.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취재를 해보니 저희가 들을 수 있었단 말은 굉장히 자리가 무거웠다. 자리가 무거웠다. 그리고 총수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나온 자리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취재를 해보니 실제로 그 직후부터 각 대기업들의 재무라인들이 돈을 마련하려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재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회공헌 그 재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결식 아동도 돕고 뭐 중학생들 캠핑 가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직후부터 예산을 새로 짭니다. 보통 연초에 짜는데. 그래서 결식 아동 숫자도 줄이고 뭐 중학생들 캠핑 보내는 것도 원래 100명 보내는데 뭐 한 30명만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돈을 빼내서 그 돈을 미르로 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날 7월 24일에 도대체 박 대통령이 뭐라고 한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너들은 뭐 저희들이 접촉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오너들을 하나씩 부르면, 총수들을 하나씩 부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언저리부터 이 모든 일이 진행됐으니까. 그렇죠. 시발점이 거기서부터니까요. 신임 민정수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참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최재경 민정수석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쯤에 만났어요. 예. 만난 이유가 이 최순실 건 때문에 취재를 하려고 제가 만난 거예요. 입 좀 열어달라. 근데 왜 이분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입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최순실
입을 여는 게 아니고 저 최재경 검사장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핍박을 받은 그래서 뭐 이리저리 한직을 지켜가지고 그렇죠. 이제 BBK 하면서 이명박 면죄부를 주니 그건 거꾸로 박근혜한테는 불리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세월호 조사했다가 네. 거기서 옷 벗죠. 네, 인사상 이제 좀 외곽을 돌다가 세월호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옷을 벗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사람 정도면 알고 있는 걸 말을 해줄 수 있겠구나. 박근혜 정부의 서로 반대편에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검찰 주변에 그냥 격가지 이야기만 제가 몇 가지 듣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입장에 있는데 왜 이번에 들어갔는지 제가 뭐 간략하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단 검찰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도 요구가 있고. 네, 검찰 쪽에서 우병우는 날아가는데 그렇다고 지금 검찰과 청와대가 서로 각자 놀면서 각자 살자고 하면 이게 둘 다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검사장. 우리나라의 검사장이 한 40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한 10명 정도가 되는 검사장들이 최근에 이 검찰 청사가 아닌 다른 일반 식당에서 모여서 돌아가는 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검찰의 살 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래요. 그 자리에서 우병우는 어차피 날아가는데 그러면 누구를 내세울 거냐 라고 해서 최재경을 그 사람들이 의견 통일을 해서 말하자면 추대한 거예요? 일종의 추대 형식이 되는 거죠. 청와대 의사타진을 한 거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끈이 검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정말 심장 끝까지 바로 찌르고 들어오면 뭐 정말 곤란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노큐는 물보다 빠르니까. 아기한테는 일반물 한 잔, 장마담한테도 일반물 한 잔, 나는 이노큐 한 잔. 동작 그만 이노큐 먹이냐? 뭐야? 내 잔하고 장마담 잔을 일반물로 줬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증거 있어?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맹물을 줬을 것이여. 그리고 장마담한테 주려는 거 이거 이노큐 아니여? 자 모두들 보쇼. 장마담한테 이노큐를 줘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여? 시나리오 쓰고 있네 이 고친 새끼가. 두 배 번항칠 이노큐. 확실하지 않으면 딴지마켓에 팔지 마라. 이런 거 안 배웠어? 미르디의 최순실 이름을 언론에 등장시킨 분이 이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 탐사보도팀이나 혹은 한겨레 전체 전사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분이 혼자 아니거든요. 아니 취재는 여러분이 했지만 당연히 그 결정을 내리는 애초에 팀을 만들어서 이걸 잡자. 예를 들어서 김연애 최초로 올렸죠. 그 다음에 호텔을 독일에 가서 처음 찾았죠. 독일로 무대가 옮겨진 게 처음이에요. 한겨레에 의해서. 그때. WK. 일로 돈 빼내는 거구나, 이거. 단순히 딸 특혜 이게 아니라 돈을 빼돌렸다, 이쪽으로. 라고 처음 얘기하고. 이대 정류라도 처음 얘기하고. 사실은 굉장히 건진 거예요, 맨 처음에. 이미 미르는 TV조선이 많이 했고. 네, 했고. 그런데 이제 K스포츠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니 우리가 먹을 건 여기에 있다. 먹을 건 여기 있다. 그래서 네. 여기를 집중적으로 파보자. 네.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 정동춘 이사장이 나오고. 네. 근데 정동춘 이사장의 이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이거 좀 약해요. 네.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름은 뭐 CRC 운동기능회복센터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붙였는데 결국은 마사지 센터인데. 네. 이런 마사지 하시는 분이 마사지 하시는 분이. 그 288억이나 들어가는 네. 큰 재단의 이사장을 맡는다? 이거 좀 이상하다. 냄새난다. 굉장히 큰 물꼬를 많이 텄으나 손석희만 주목을 받고 있어. 김의겸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오늘 깔때기 좀 데려 나왔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서. 요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처음에 왜 저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남들이 알려주니까요. 누가요? 알만한 사람들이. 그건 본인의 공이 아니잖아.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죠. 네. 여기 뭐 더 있다? 처음에는 저는 우병우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처음에 우병우. 네, 그래서 우병우를 취재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정당국의 고위 관계자인 분이
김 기자, 괜히 헛다리 긁지 말고, 우병우가 아니라 미르야. 본질은 미르야. 그러니 미르를 파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8월 말인데,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TV조선을 못 봤는데, 미르가 뭐지? 미르가 뭐예요? 그랬더니, 기자 맞아? 기자 맞아. 일단 혼나고. 네, 혼나고. 그래서 이제 얼른 전화를 끊고, 네.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리고 이제 검색해보니,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만한 분들한테 이제 전화도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만나본 중에 한 분이, 이 배우의 미세스 최가 있어. 미세스 최. 그러니 미세스 최를 한번 찾아봐. 이래서 제가 후배들 몇몇하고 같이, 처음에 사건을 좀 이렇게 처음에 촉진을 하자마자 최가 탁 나왔네요. 바로 한 세 번째, 네 번째 만난 분한테. 그리고 TV조선도 당연히 들었죠. 그러면 최순실을 알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후배들하고 같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우리 팀의 이름은 최차사다. 최차싸. 네. 최순실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최차싸. 그래서 처음부터 최순실을 겨냥하고 들어갔죠. 그래서, 건졌어. 이거 물렸어, 처음. 그게 언제예요? 어떤 건이요? 추석 전이었습니다. 저희들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9월 10일쯤 건졌는데, 뭘 처음